안녕하세요. 광양고등학교 화학원 네 번째 수업 금속결합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공유결합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그쵸? 이 3단원의 공유결합과 금속결합 이 단원 제목인데 저번 시간에는 이 금속결합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번 시간 네 번째 수업에서는 나머지 금속결합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금속결합의 특징과 특성과 그리고 공유결합 물질의 금속결합 물질의 성질들을 얘기를 해볼 거고요. 그렇게 금속결합까지 배웠다면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이온결합, 그리고 공유결합, 그리고 오늘 배울 금속결합까지 이렇게 다 배웠다면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을 텐데 그 물질들이 어떤 결합을 하고 있는지 그 결합의 종류와 관련지어서 그 물질의 성질들을 설명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물질의 성질과 화학결합, 그거에 대한 연관성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얘기를 나눠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그 금속결합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사실 금속결합 얘기를 나누기 전에 우리 금속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알고 있어요. 이렇게 광택을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장신구라든지 아니면 알루미늄 박이라든지 아니면 전기를 통하게 하는 전선 아래에 있는 구리 전선들 그런 것들이 다 결국엔 금속인데 금속 요 세 가지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뭔가 선생님이 얘기해보면 금속 같은 경우는 뭔가 반짝반짝하죠. 광택이 있죠. 광택. 장신구도 반짝반짝하고 알루미늄도 지금 반짝반짝하고 구리도 보면 뭔가 번쩍번쩍하죠. 광택이 있고 두 번째로는 전기전도성이 있어요. 장신구에 이렇게 전극 딱 연결하면은 풀마 딱 전극 연결하면은 전기가 통하죠. 알루미늄 박도 딱 전선을 꽂으면 전기가 통해요. 구리 전선은 말로 할 것도 없이 전선이니까 당연히 전기가 통하겠죠. 금속은 이런 성질들을 가지고 있어요. 추가적으로 하나를 더 해보면 연성과 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얇게 펴지는 성질, 뽑히는 성질,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연성, 전성이라고 어려운 말을 쓰기도 하는데 그냥 모양을 변형할 수 있다. 라고 간단히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우리 이온결합 물질, 소금 같은 경우는 뭔가 이렇게 모양을 변형시키려고 하면 막 쪼개졌었죠. 부서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금속 물질들은 막 이렇게 부서지는 게 아니라 모양이 막 이렇게 휘어지거나 구부러지거나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좀 변형을 시킬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었어요. 금속들은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성질들이 왜 이런 성질들이 갖게 됐느냐라는 얘기를 이번 금속결합 시간에 좀 해볼 거예요. 사실 먼저 답을 얘기하면 자유전자 때문이에요. 우리 전자 얘기 계속 나오죠. 이온결합 얘기할 때도 결국에는 양이온, 음이온, 전자들을 주고받음에 의해서 결합이 형성됐었고 그리고 공유결합할 때도 그 옥텟 규칙, 원자값 전자 8개를 맞추기 위해서 한 결합이었고 금속도 결국에는 이 자유전자 때문에 하고 있는 결합이기 때문에 결합 얘기를 하면 결국에는 전자가 꼭 빠지지 않는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네, 자유전자 때문이다라는 거. 자료 읽기 여기. 금속 제품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요런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나오네요. 두드릴수록 얇게 펴진다. 모양을 우리가 변형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고 그리고 전기전도성 여기 얘기를 할 수 있었죠. 그리고 광택 얘기는 당연하니까 안 나왔나 보네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자료 읽기 그걸 써주면 되겠고요. 그래서 방금 말했듯이 선생님이 이 금속결합은 왜 이런 특성이 나타날까? Why? 왜? 그 내용 그거 같은 경우는 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설명을 해보면 우리 주기율표에서 이렇게 왼쪽 부분에는 보통 금속 원소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었고 오른쪽에는 비금속 원소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갈수록 이온 에너지가 좀 낮아져서 주로 양이온이 되기 쉽다. 양이온이 되기 쉽다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전자를 잃어버리기 쉽다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보통 금속들이 이렇게 전자를 잘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트륨 예를 들어 볼게요.
이렇게 양이온 형태로 주로 잘 이렇게 보통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양이온끼리는 플러스니까 서로 이렇게 반발력을 행사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금속은 쉽게 부서지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양이온 사이에 우리 아까 전자를 쉽게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렇게 잃어버린 전자들, 자유롭게 된 전자들이 양이온 사이사이를 이렇게 메꾸게 되면서 요 양과 음이죠. 이렇게 인력이 작용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자유전자들이 양이온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인력을 작용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금속들, 양이온들이 잘 결합할 수 있게 도와줘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전자를 쉽게 잃고 양이온이 되는데, 그때 떨어져 나온 전자들, 그 자유전자들이 양이온 사이를 자유롭게 이동해 돌아다니면서 양이온에 끌려서 안정화를 시켜줘요. 그래서 그때 정전기적 인력을 뭐라고 하냐면 금속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결합, 금속결합이라고 얘기를 해주기로 했어요. 네. 이렇게 양이온으로 이렇게 존재해서 양이온들만 그냥 전자 없이 양이온만 있으면 그냥 당연히 반발력이 일어날 텐데, 그 사이사이를 막 이렇게 자유전자들이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양이온들의 사이에 반발력을 이렇게 줄여주면서 인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런 인력들, 그런 금속들끼리의 결합을 이뤄줄 수 있는 자유전자 때문에 생겨나는 결합, 바로 이게 금속결합이다라는 거예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냥 금속들끼리 결합을 하는데 왜 결합을 하냐? 자유전자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금속의 특유의 광택이 나타난 이유도 결국에는 자유전자 때문이에요. 전자가 있으면 우리 1학기 때 배웠어요. 전자가 빛을 흡수했다가 뭐 방출하면서 에너지 주니까 뭐 높아졌다가 떨어졌다 막 이런 얘기 하죠. 결국엔 자유전자 때문에 빛을 흡수했다가 방출하기 때문에 그런 광택이 나타난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이 자유전자가 없어진다면, 그러면 광택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광택이 없어지겠죠. 그쵸? 선생님이 왜 이야기를 하냐 하면, 바로 금속이 녹슬었을 때, 녹슨다라는 건 우리가 보통 산화한다라는 소리거든요. 우리 산화환원, 통합과학에서 조금 얘기를 했었어요. 산화는 뭐 산소와 반응하는 거, 산소를 얻는 거, 그리고 전자를 잃어버리는 거 라고 우리가 그때 산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녹슨다라는 건 전자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유전자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자유전자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광택을 잃어버린다고요. 네. 그래서 녹슬면 진짜 광택을 잃어버리죠. 막 거뭇거뭇해지잖아요. 그런 이유. 그 녹슬었을 때 광택을 잃어버린 이유는 바로 자유전자를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라고 반대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광택이 나타난 이유에서 반대로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우리 방금 금속은 아까 첫 번째로 광택, 자유전자 때문에 광택이 나타난다고 했었고, 그리고 전기전도성이 있다고 얘기했었죠? 그쵸? 그 전기전도성이 나타나는 이유도 자유전자 때문이에요. 이렇게 양이온이 있고 그 사이를 자유전자들이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자유전자들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압을 딱 가해주면, 플러스 마이너스 극을 딱 가해주면 전자들은 마이너스를 띄고 있기 때문에 다 플러스로 이동하겠죠? 이렇게 전자의 흐름, 전류가 생기기 때문에, 전자 흐름과 반대로 전류가 흐르죠. 어쨌든 전자의 흐름이 생기면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전기를 이렇게 전달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전기전도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겠죠. 전기전도성을 가진 이유는 결국에 자유전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전압을 가했을 때, 가하지 않았을 때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 자유전자는 전압을 가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움직이고 있어요. 방향성 없이. 막 이렇게 방향성 없이 막 지 맘대로 움직이고 있죠. 그런데 전압을 가해주면 다 움직이는데 어떤 방향으로? 플러스 방향으로만 움직이게 되죠. 그렇죠. 방향성을 갖게 되고 움직이게 되는 거고, 우리 자유전자 얘기를 했으면 양이온에 대한 얘기도, 금속 양이온에 대한 얘기도 해줄 수 있겠죠. 요 금속 양이온들 어때요? 전압을 가해준다고 해도 움직이나요? 움직이지 않죠. 그리고 가하지 않았을 때도 당연히 움직이지 않고요. 그래서 양이온은 무거운 애들이에요. 움직이지 않아요. 고체일 때. 그런데 자유전자들이 그 사이사이를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런 양이온 자유전자 얘기 둘 다 해줄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변형이 쉽다, 변형할 수 있다 라는 얘기 했었죠. 그쵸? 그 변형을 할 수 있는 이유도 결국에는 자유전자 때문이에요. 우리 아까 이온 결합 얘기를 했었어요, 잠깐. 이온 결합은 이렇게 음이온과 양이온이 규칙적으로 배열돼 있어서 걔네들 간에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는 건데, 요 이온 결합할 때 그 그림 봤었죠. 망치로 여기를 탁 치면은 이렇게 변하게 되고, 그러면서 얘네들끼리 반발로 인해서 쉽게 쪼개진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금속 결합은 어떻게 될까? 살펴보면 네, 뭐 이렇게 실처럼 뽑을 수 있는 걸 연성이라고 하고, 종이처럼 넓게 펼 수 있는 걸 뭐 전성이라고 한대요. 뭐 연성, 전성, 결국에는 모양을 쉽게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건데, 그 쉽게 변형시킬 수 이유는 결국에는 자유전자 때문이다. 이렇게 망치로 팍 쳤는데, 이온 결합 같은 경우는 그냥 팍 뽀개졌어야 됐는데, 금속 같은 경우는 만약에 양이온만 이렇게 있었다면 당연히 뽀개졌겠죠. 근데 이렇게 힘을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 자유전자가 있잖아요. 이렇게 뽀개진, 이렇게 힘을 줘서 이렇게 틀어진다고 하더라도 자유전자들이 그 사이를 계속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죠. 그쵸? 이렇게 변형이 돼도 자유전자들이 계속 양이온들 사이에서 이렇게 인력을 작용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결합을 유지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 사이의 결합이 유지되기 때문에 금속 결합은 힘을 준다고 하더라도, 변형을 시킨다 하더라도 금속 결합은 유지된다 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온 결정에 힘을 가했을 때, 금속 결정에 힘을 가했을 때 확실히 차이가 나죠. 여기 그리고 녹슬면 광택이 사라지는 이유, 아까 자유전자가 없어지기 때문에 얘기를 해줄 수 있죠. 그래서 광택이 사라진다라는 건 산화돼서 자유전자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 부서지는 이유는 금속 결합을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에, 금속 결합이 약해지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겠네요. 그러면 요거 하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유전자를 잃어버렸더니 금속 결합이 약해진다? 그러면 금속 결합의 세기도 어느 정도 유출해 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네. 보면 자유전자를 잃어버렸더니 약해졌죠. 그쵸? 그러면 자유전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반대로 금속 결합은 어떻게 될까요? 많아질수록 금속 결합은 강해지겠죠. 그쵸? 요 얘기 해줄 수 있죠. 자유전자의 수에 의해서 금속 결합의 세기가 달라진다 라는 얘기 해줄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우리 금속 결합은 이렇게 금속 양이온 사이를 자유전자가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금속의 결합을 유지시켜 준다라고 했었는데, 그러면 이 양이온과 전자가 쉽게 잘 이렇게 결합을 유지할 수 있으면 더 세겠죠, 금속 결합이. 그래서 요 금속 양이온의 세기 유지하기 위해서, 더 세게 하기 위해서는 금속 양이온 온과 전자 간의 요 거리가 낮으면 되겠죠. 거리가 작으려면 금속 양이온의 반지름이 작을수록 금속 결합은 어떻게 될까요? 커지겠죠? 우리 그 사이 거리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결합의 세기는 강해지잖아요. 그쵸? 그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자유전자가 많을수록, 그리고 금속 양이온의 반지름이 작을수록 결합의 세기는 크다 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 우리 주기율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뭐가 좋을까?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얘 11번, 12번, 13번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자수는 요로 갈수록 자유전자 수는 많아지겠죠. 그러면 금속 결합의 세기도 오른쪽으로 갈수록 강해지겠죠? 요거 생각을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번엔 같은 쪽에서 한번 봐볼게요. 리튬, 나트륨, 칼륨. 얘네들이 양이온이 됐을 때 누가 반지름이 가장 크죠? 요로 갈수록 반지름이 크죠. 그쵸? 반지름이 크다라는 거는 금속 결합이 작아진다라는 거니까, 금속 결합의 세기는 요로 갈수록 결합이 세질 거예요. 그쵸?
그런 식으로 생각도 해볼 수 있다라는 거. 이건 교과서에 없었는데 잠깐 얘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 핵심 개념을 한번 좀 보면, 금속 결합은 금속 양이온과 어떤 거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 누가 없죠? 전자가 없죠. 그쵸? 자유전자. 우리 결합은 항상 전자가 뭔가를 해요. 전자가 꼭 나와야 돼요. 결합 얘기할 때는. 금속 결합의 여러 가지 성질은 그대로 써주면 되네요. 자유전자에 의해서 나타나죠. 광택도 자유전자가 빛을 받고 방출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전기전도성도 자유전자가 움직이는 것 때문에 플러스 방향으로 쫙 이동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고, 그리고 모양도 변형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변형된다 하더라도 자유전자가 금속 결합을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그쵸. 다 자유전자 때문이에요. 전압을 가해주면 자유전자가 어느 극 쪽으로? 전자는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 자유전자 때문이다라는 거. 그래서 금속결합 나오면, 금속결합 얘기 나오면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다? 자유전자다. 요거 생각해 줄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유결합, 이온결합, 그리고 지금 방금 한 공유, 이온, 지금 방금 한 금속결합까지 이 세 가지 결합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그 공유결합을 이루고 있는 뭐 물질, 뭐 고체 같은 경우는 공유결정이라고 공유결합을 하고 있는 결정인데, 그때 우리 공유결정뿐만이 아니라 분자결정, 얘는 원자들의 공유결합, 원자들끼리 이렇게 결정을 이루고 있는 게 공유결정이었고, 그리고 그 분자들 간의 약한 힘으로 그 분자들끼리 약한 결합으로 결정을 이루고 있는 게 분자결정. 둘 다 공유결합을 하는 물질이었고요. 얘는 이온결합을 하고 있는 고체, 이온결정이었고, 그리고 금속 같은 경우는 금속결정, 뭐 금속 그냥 얘기해 줄 수 있겠고요. 뭐 금속결정이라고 합시다. 네, 이런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구분해 낼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해보기, 여러분들 교과서 페이지 124페이지에 대한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요거 얘기를 해봅시다. 염화나트륨과 설탕과 다이아몬드와 구리가 있어요. 걔네들의 이렇게 성질들을 살펴봐서 어떤 결합을 하고 있을지 예측해 볼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이에요. 네, 각 물질이 이루고 있는 화학결합의 종류를 표에 써보자 라고 했어요. 사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긴 해요. 염화나트륨 같은 경우는 뭐 이온결합, 설탕은 뭐 그 공유결합, 다이아몬드는 공유결합, 그 그 공유결정이죠, 특히. 그리고 구리 같은 경우는 뭐 금속이니까 금속결정하겠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구분하는 실험적인 기준, 그거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먼저 이런 녹는 점, 물에 대한 용해성, 그리고 전기전도성, 이런 실험을 좀 해봤네요. 그랬을 때 먼저 딱 구분이 가는 게 있어요. 처음에 첫 번째로 구분이 가는 게 이렇게 보면, 구리 같은 경우는 전류가 흐르는데, 고체일 때 전기가 흐르는데 나머지는 다 전기가 흐르지 않죠. 그쵸? 요걸 보고 우리 아까 이온 결정, 그리고 공유 결합을 하는 결정들, 그리고 금속, 이 중에서 고체일 때, 이온 결정은 양이온, 음이온이 딱딱딱딱 다 다닥다닥 붙어 있잖아요. 금속일 때, 고체일 때. 그래서 고체일 때는 다 전기전도성이 없고, 공유결합 물질 같은 경우도 고체일 때는 전기전도성이 없어요. 그쵸? 뭐 이렇게 극성을 이렇게 뭔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띄질 않으니까. 금속 같은 경우는 자유전자, 그리고 금속 양이온이 있기 때문에 전기전도성이 있죠. 그래서 요 고체의 전기전도성을 딱 보면, 구리는 요 금속 결합을 하는 물질이구나 라는 걸 바로 알아낼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고체의 전기전도성, 얘를 통해서 금속 결합이 있음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요 수용액의 전기전도성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염화나트륨 같은 경우는 수용액에서 전기전도성이 있는데 나머지는 전류가 흐르지 않죠. 얘를 보고 수용액의 전기전도성을 보고, 이온 결합하는 물질은 수용액에서 전기전도성을 갖죠. 왜? 수용액에서는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이렇게 물 분자에 의해서 쪼개지기 때문에 이런 전기전도성을 가진다라고 알고 있죠. 그래서 전류가 흐른다면 이온 결합 물질, 그게 아니라면 나머지는 뭐 공유 결합을 하겠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다만 여기서 조금 주의해야 되는 게 조금 만약에 시간과 예산이 있었다면 수용액이 아니라 액체 전기 전도성을 살펴보는 게 좀 더 좋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우리 염산이라든지 아니면 뭐 HF 아니면 뭐 CH3COOH 예, 아세트산 뭐 플루오로아수소 아니면은 뭐 염화수소 요런 애들 같은 경우는 다 공유결합 물질이거든요. 공유결합 물질인데 얘 같은 경우는 물에 녹였을 때 이렇게 산으로 이렇게 되면서 H 플러스와 뭐 Cl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이온화가 돼서 산의 성질을 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을 가져요. 공유결합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수용액에서 전류가 흐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예외가 있기 때문에 수용액보다는 액체 요 HCl, HF, H3, CH3, COH 같은 경우는 액체일 때 순수한 액체 상태일 때는 전류를 흐르지 않거든요. 좀 더 확실하게 예외 없이 구분해낼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액체일 때 전기전도성을 보는 게 좀 더 확실하다. 액체의 전기전도성을 보는 게 좀 더 확실하다. 요걸 이용해서 이온 결합을 하는 걸 구분해낼 수 있고요. 그렇게 공유 결합을 하는 애들 중에서도 설탕 같은 경우는 녹는 점이 185도도 충분히 높긴 한데 다이아몬드의 3550보다는 훨씬 낮죠. 왜냐하면 다이아몬드는 이렇게 우리 그 공유 결정 원자들끼리 이렇게 공유 결합을 하고 있어가지고 공유 결정을 이루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탄소끼리 막 이렇게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는 공유 결정을 이룬다고 했었고 설탕 같은 경우에는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인 그 분자 내에 공유 결합을 하고 있고 분자 간 약한 결합으로 결정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해서 분자 결정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쵸? 그래서 둘 다 공유 결합을 하는 건 맞는데 이렇게 녹는 점으로 인해서 공유 결정과 분자 결정을 구분해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 있었어요. 요 세 가지의 실험을 통해서 어떤 결합을 갖고 있는지 그 물질이 어떤 결합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분해낼 수 있었다라는 거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요 세 가지 분류 과정이 다음 페이지에 있어요. 여러분들 다음 페이지에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다음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물음에 대한 얘기를 해주면 좀 해주면 화학결합을 구분한 까닭 아까 얘기했었죠? 전기전도성 처음에 고체일 때 전기전도성 얘기했고 그리고 수용액일 때 전기전도성 얘기했었고 그리고 요 녹는 점을 이용해서 뭐 분자 결정인지 아니면 공유 결정인지 구분할 수 있었다라는 거 해줄 수 있겠고요. 결국에는 요걸 이용해서 뭐 이온 결합이 있는지 뭐 금속 결합이 있는지 공유 결합이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뭐 녹는 점을 참고해서 결합의 세기를 비교하라고 했는데 녹는 점이 크면 클수록 녹는 점이 크면 클수록 결합 세기는 어떨까요? 녹는 점이 크다라는 건 녹이기 너무 어렵다. 녹이기 위해서는 저 높은 녹는 점까지 가야 돼. 힘들어. 녹이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녹는 점이 크다라는 건 녹이기 힘들고 녹이기 힘든다라는 건 고체일 때 결합을 끊기가 어려워 라는 소리니까 결합의 세기는 큰 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녹는 점이 크면 클수록 결합 세기는 커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면 염화나트륨 다이아몬드 구리 얘네들 녹는 점 비교해 볼까요? 다이아몬드가 제일 크죠, 녹는 점이. 그리고 그 다음 누구죠? 구리. 그 다음은 염화나트륨, 염나라고 쓸게요. 그쵸? 그러니까 세기도 요런 순위 되겠죠. 다이아, 구리, 염나. 그러니까 다이아 같은 경우는 공유 결합하는 물질이고 구리는 금속 결합, 그리고 염화나트륨은 이온 결합하는 물질이니까 이렇게 써줄 수 있겠네요. 그쵸? 근데 다만 주의해야 될 건 요 물질일 때만 공유결합, 금속결합, 이온결합이 요런 세 개의 순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지 무조건 공유결합은 무조건 금속결합보다 세. 금속결합은 무조건 이온결합보다 세. 그 말은 아니에요. 무조건 성립하는 게 아니라 요 물질에 한해서만 성립되는 거니까 일반화하지 않게 꼭 주의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설탕과 다이아몬드의 녹는 점 차이가 큰 이유. 요거 설탕과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우리 공유 결정이기 때문에
원자들끼리 강력한 공유결합을 하고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결정을 이루고 있으니까 너무 끊기 힘들죠. 그쵸? 그래서 이게 공유결정, 녹는 점이 굉장히 크고, 설탕 같은 경우는 분자 내의 원자들끼리는 굉장히 강한 그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정작 결정을 이루는 건 분자들 간의 약한 결합으로 결정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공유결합으로 그 분자, 요 결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엄청 결합이 세기가 크니까 녹는 점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약한 결합으로 결정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녹는 점이 작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겠네요. 해줄 수 있겠죠? 같은 공유결합을 하고 있는 물질이더라도 어떤 애는 공유 결정을 이루고 있는 애들은 녹는 점이 높고, 그리고 분자 결정을 이루고 있는 애들은 녹는 점이 세기가 굉장히 낮아서 녹는 점도 낮다. 요거 구분해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것도 해보면, 설탕과 염화나트륨은 모두 물에 잘 녹지만, 설탕과 같은 경우는 우리 공유결합을 하고 있는 물질이죠. 염화나트륨 같은 경우는 이온 결합을 하고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얘는 전류를 흐르게 하고, 그리고 얘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해줄 수 있겠네요. 그쵸? 그래서 방금 구분하는 방법 3가지 했었죠? 전기전도성, 첫 번째로 고체 전기전도성, 두 번째로 액체. 저기에는 수용액을 쓰긴 했는데 수용액은 예외가 있어서 조금 별로라고 했어요. 그래서 액체의 전기전도성. 세 번째로는 녹는 점. 자꾸 녹는 점이라고 쓰는데 녹는 점. 요 3가지가 구분 기준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 3가지에 대한 내용, 구분하는 과정이 여기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페이지 125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요 결정은 그것을 구분하는 입자와 화학 결합에 따라서 이온 결정, 분자 결정, 공유 결정, 금속 결정으로 나누는데, 요 분자 결정과 공유 결정은 공유 결합 물질이고, 얘는 이온 결합 물이고, 얘는 이온 결합 물질, 얘는 공유 결합 물질, 얘는 금속 결합 물질. 그쵸? 그랬을 때 아까 구분하는 방법 얘기했었죠? 전기전도성. 첫 번째 고체 전기전도성. 그래서 전류가 흐르면 어떤 거? 금속 결정이라고 했었죠. 얘가 금속 결정이에요. 양이온과 그 사이 요 노란색 보이죠? 노란색이 자유전자예요. 얘가 금속 결정. 얘는 양이온 음이온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으니까 얘는 이온 결정. 얘는 이제 둘 다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 물질인데, 얘 같은 경우는 원자들끼리 강한 공유 결합을 이용해서 결정을 이루고 있으니까 얘는 공유 결정. 그리고 얘는 딱 공유 전자쌍이 있죠? 얘는 분자 결정.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 고체 전기전도성으로 인해서 우리 금속 결정을 구분해낼 수 있었죠. 전류가 흐르면 금속이니까요. 나트륨, 구리 이런 게 있을 수 있겠네요. 예를 들면 그리고 일단 나머지 애들, 금속 결정을 제외한 나머지 이온 결정, 분자 결정, 공유 결정은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고체일 때. 두 번째, 액체일 때 전기전도성. 액체일 때 전기가 흐르는 건 우리 이온 결정 물질이었죠. 액화가 되면 Na 플러스 양이온과 Cl 마이너스 음이온으로 쪼개지니까 전류가 흘렀었죠. 그쵸? 그래서 전류가 흐른다면 이온 결정, NaCl, 요게 얘가 될 수 있겠네요. 세 번째로, 이제 나머지는 다 공유 결합을 하는 물질인데, 공유 결합을 하는 애들 중에서도 녹는 점이 높은 애는 누구라고 했었죠? 공유 결정 물질이라고 했었고, 좀 상대적으로 낮은 애는 분자 결정, 분자 간의 약한 힘으로 결정을 이루고 있는 분자 결정이라고 했었어요. 분자 결정은 CO2 고체, 그러니까 드라이 아이스죠. 아니면 우리 물이 고체가 된 얼음. 그쵸? H2O도 공유결합 물질이니까.
그리고 공유결정 물질 같은 경우는 뭐 다이아몬드 이거 뭐 했었죠. 다이아몬드나 흑연 뭐 이런 물질들이 있겠네요. 해볼 수 있겠죠?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죠. 그쵸? 실험을 통해서 구분해낼 수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제 수용액 그러니까 산들 있잖아요. HCl이라든지 뭐 CH3COOH 아세트산 같은 경우 예외를 이용해서 막 수용액에 넣었더니 전기전도성을 가진다. 얘는 무조건 뭐 이온결합 물질이다 라고 얘기해주기에는 조금 틀릴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예외들이 있으니까 HCl이라든지 아니면 뭐 CH3COOH 같은 경우 수용액에서 전기전도성을 띠니까 그래서 무조건 수용액에서 전기전도성을 띈다고 해서 얘가 이온결정 물질이다 라고 말해주기는 조금 힘들다라는 거. 그거 이용해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주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나오네요. 흰색의 단단한 고체 물질을 어떤 화학결합이 있는지 알아낼 수 있을까라는 내용인데요. 얘 같은 경우는 일단 흰색이라고 했으니까 광택이 없으니까 뭔가 금속은 아닌 것 같네요. 선생님 생각이에요. 금속은 아닌 것 같고. 그랬을 때 얘를 뭐 액체에 딱 시켜가지고 액체화시켜서 만약에 전기전도성을 띈다면 먼저 뭐 방금 했던 것처럼 고체 물질이니까 고체 전기전도성을 측정해 보면 되겠네요. 먼저 첫 번째로 고체 전기전도성,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액체 전기전도성을 측정해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전기전도성을 띈다면 금속결합하겠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액체일 때 만약에 고체 전기전도성이 없다고 했을 때 액체 전기전도성이 있다면 이온결합 물질이겠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리고 그것도 아니라면 뭐 공유결합이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선생님은 고체 전기전도성 재기 전에 광택 없네? 그러면 금속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액체 전기전도성으로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액체화 시킬 때는 굉장히 높은 열이 필요하잖아요. 힘들다 보니까 그냥 대충 수용액 물에다가 녹여보고 물에다가 녹였더니 전기가 통해. 그러면 이온결합 물질이지 않을까 라고 어느 정도 그냥 추측만 좀 해볼 수 있는, 좀 예외가 있을 수 있지만 추측해볼 수 있는 뭐 방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웬만하면 수용액이 아니라 액체 전기 전도성으로 구분해내는 게 좀 더 확실하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좀 핵심 개념 확인하기까지 해보고 이번 시간에 마무리할게요. 염화수소, 산화마그네슘, 철 얘네들이 어떤 화학결합을 가지고 있는지, 방금 아까 말했던 것처럼 첫 번째 고체의 전기전도성, 그리고 액체의 전기전도성 요걸 측정해보면 어떤 결합을 가지고 있는지 구분해낼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뭐 녹는 전까지 활용한다면 얘가 뭐 분자 결정인지 아니면은 뭐 공유 결정인지까지 알아낼 수 있겠죠. 뭐 그렇게 실험적으로 해볼 수 있는데 매번 실험하기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뭐 공유 결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죠. 금속과 비금속 간의 결합이고, 그리고 이온은 미안해요. 비금속과 비금속 간의 결합이 공유고, 금속과 비금속 간의 결합이 이온이고, 그리고 금속 결합은 그냥 금속들로 이루어진 거. 이렇게 생각을 해줘서 쉽게 사실 구분해낼 수 있긴 해요. 염화수소. 보통 이제 HCl은 염산이라고 하는데 이 염산이 기체 상태일 때는 염화수소라고 부르거든요. 그랬을 때 H는 비금속, Cl도 비금속이니까 무슨 결합? 공유 결합. 그리고 산화 마그네슘도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금속, 그리고 산소 같은 경우는 비금속. 금속과 비금속은 뭐? 이온이죠. 이온 결합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물에 녹였을 때 Mg2+와 산화 이온인 O2- 이온으로 쪼개져요. 철 같은 경우는 다 금속이죠. 그래서 금속 결합을 하고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2번 볼게요. 2번에 뭐 옳지 않은 부분을 옳게 고쳐보자 라고 했는데, 소금은 공유결합 물질? 이게 아니죠. 공유결합 물질이 아니라 이온결합 물질. 이게 아니죠. 그쵸? 그리고 수용에서는 전기전도성을 나타내죠. 그쵸? 그래서 1번은 풀었고 1번은
공유 결합 물질이 아니라 이온이다라는 거. 이온 결합 물질이라는 게 옳게 고친 게 되겠고요. 2번. 이온 결합 물질은 비금속 원소로만? 이게 아니죠. 뭐죠? 이온 결합은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간의 결합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비금속 원소만이 아니라 금속과 비금속 원소 둘로 이루어진 물질이다 라고 써주면 될 것 같아요. 네, 125페이지까지 우리 이온 결합, 공유 결합, 금속 결합 물질 배웠고, 그리고 그런 결합들이 이 물질에는 어떤 결합이 있는지까지 구분해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그 결합들의 뭐 성질, 여러 가지 뭐 원리들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 이렇게 우리가 해봤고요. 다음 이 4단원에서는 4단원 내용이 결합의 극성이거든요. 우리 지금 요 세 가지 결합에 대해서 배웠는데 사실 이 결합이 막 딱 팽팽하게 완벽하게 균형을 맞춰서 결합이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전자로 인해서 결합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는데 전자가 한쪽 원소를 이렇게 쏠려서 결합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결합에 뭔가 치우침이 생기게 되고 그 치우침을 우리가 극성이라고 하거든요. 결합의 치우침, 극성.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결합의 극성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네, 수고 많았고요. 우리 네 번째 단어는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